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일반 전표 입력 메뉴의 전표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 있는 대체 전표 부분부터 보실게요. 지난 수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체 전표라는 것은요, 차변, 대변 일부가 현금으로 가득 차 있는 입금이나 출금 전표와는 다르게 일부만 현금으로 되어 있고 일부는 다른 계정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현금이 아예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대체 전표에서는 차변, 대변이라는 구분을 이용해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먼저 문제를 풀어보고 프로그램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2월 7일 영업부서에 난방용 유료대. 자, 영업부서에서 사용한 난방용 유료대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되는 비용이겠죠. 그리고 공장 작업실에 난방용 유료대 74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결제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문제에서는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영업부, 판매비와 관리비로 사용되는 비용, 공장, 제조 비용으로 사용되는 것, 두 가지 비용을 분류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계정으로 처리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반드시 계정 코드가 다른 두 가지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자,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난방용 유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계정 과목은요. 수도 광열비라는 비용 계정 과목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수도 광열비는 이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수도와 그리고 광, 빛, 그리고 열을 내는 것. 이러한 비용들을 전부 합쳐서 사용하는 비용 계정이에요. 자, 그럼 500번대 제조경비에서는 수도 광열비라는 계정이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겠죠. 여러분, 500번대 제조경비에서는요, 수도 광열비라는 계정 과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 광열비 대신에 우리는 가스 수도료라는 계정을 사용하셔야 돼요. 만약 이 문제가 전기와 관련되어 있는 전기세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전력비라는 계정으로 따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은 수도 광열비와 가스 수도료로 사용해서 적용을 해주셔야 하고요. 자, 이 전체 비용에 대해서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결제 처리했다고 합니다. 자,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라는 것은 우리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한 내용이죠. 자, 그럼 이때 분개를 하시면 차변에는 수도광열비, 판관비에 있는 수도광열비 35만 원, 그리고 가스 수도료, 제조경비, 500번대 제조경비에 있는 수도료 부분을 74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이 모든 비용을 전부 다 보통예금에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실게요. 자,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희망전자주로부터 재료를 매입하기로 하고, 자, 여기까지는 회계상 거래가 아니네요. 자, 매입하기로 약속만 한 거죠. 약속을 하고요. 그 약속에 대한 계약금 1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 회계상 거래로 볼 수 있는 내용은 계약금 1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 이 내용이겠네요. 그럼 이때는요. 우리가 계약금을 준 거죠? 계약금을 줬어요. 지급했습니다. 자, 먼저 지급한 계약금은 선급금이라는 계정을 사용하죠. 대변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보통 예금의 인출로 발생했기 때문에
보통 예금을 감소시켜 주시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선급금이라는 계정은 먼저 지급한 돈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어떤 거래처에게 지급했는지를 반드시 필수로 체크해 주셔야 돼요. 우리 지난 강의에서 보셨던 선수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누구에게 돈을 먼저 받았는지를 체크했던 것처럼 선급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먼저 받은 돈 또는 먼저 지급한 돈 또는 이후에 받아야 할 돈, 받을 돈, 그리고 갚아야 할 돈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래처를 필수로 기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한번 프로그램에 적용을 해볼 건데요. 자, 여기 2번 문제에서 보시면 사업자 등록번호와 대표자 정보와 거래처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현재 희망전자라는 거래처는 없으니 직접 등록하면서 작성해라 라는 뜻이겠죠. 그럼 거래처 등록도 진행을 하고 나머지 분계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보실게요. 자, 프로그램 실행하시고요. 오늘도 우리 일반 전표 입력 실행 먼저 하시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에서 2월 7일로 조회를 먼저 해두고 1번 문제부터 작성을 해볼게요. 자, 1번은 차변에 두 가지 계정 과목이 나왔고요. 대변에는 현금이 아닌 보통 예금으로 반영된 거래였어요. 자, 차변 첫 번째 계정 과목 뭐였죠? 수도 광열비였습니다. 자, 수도라고 치니까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판매 관리비에는 수도 광열비로 선택해 주시고요. 거래처 비워주시고 자, 차변의 금액은요 35만 원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차변에 우리 공장 작업실에 유료대 뭐였죠? 가스, 수도료, 제조원가로 해서 작성을 해주시고요. 이때 금액은 74만 원입니다. 자, 대변은요, 이 두 가지 금액을 전부 합쳐서 보통 예금 계정에서 처리했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비용으로 사용된 경우에는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요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요 부분은 직접 입력을 하시거나 또는 하단에 있는 적요 선택하시거나 비워두셔도 문제 없습니다. 자, 2번 문제에 대해서도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계약금을 우리가 보통예금에서 인출해서 적용한 내용이었죠. 자, 첫 번째 차변에 와야 되는 것은 먼저 지급한 선급금이 와야 되죠. 선급금의 거래처는 어디였죠? 희망전자였어요. 근데 희망전자가 지금 없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자, 희망전자가 없는 상태에서는 거래처 코드 부분에서 플러스 키를 누르셔서 00000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희망전자 이렇게 이름을 동일하게 적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엔터를 적용하시면요. 지금처럼 거래처 등록창이 나올 거예요. 자, 거래처 등록창이 나오면 먼저 거래처 코드를 2000번으로 변경해 주시고요. 수정을 누르셔서 하단의 정보에서 사업자 등록번호와 그리고 대표자의 이름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정보 다 넣으셨다면 다음 칸으로 이렇게 넘어가 주시면 저장이 돼요. 선급금 희망전자에게 줬어요 라고 처리했으니까 얼마 줬는지도 같이 넣어주시고요. 자, 어떻게 줬는지 대변의 보통 예금으로 우리가 이체해서 줬구나
라고 처리를 해주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대체점표는요, 어느 한 변에 정해져 있는 계정을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변과 대변을 모두 직접 다 기입을 해주시게끔 되어 있고요. 자, 이러한 차변, 대변으로 이루어져 있는 대체점표는요, 하나의 점표가 이렇게 3줄 또는 4줄 정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인쇄 처리를 하실 때는 증후과 같이 대체 점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대체 점표에서 차변에서 얼만큼 그리고 대변에서 그에 대한 거 어떻게 반영됐는지 부분이 전부 맞게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합계가 차변과 대변이 다르다면 그 점표는 잘못 작성한 점표이니까 주의하셔야겠죠? 자, 지금 우린 대체점표를 작성하실 때는 제가 일부러 저교를 좀 비워놓고 작성을 했는데요. 실제로 자격시험에서는 저교가 채점 대상으로 들어가지는 않아요. 하지만 일부 예외적인 저교들이 있는데요. 이 예외적인 저교들은요. 타계정 대체 거래. 자, 우리가 재고자산에 대해서 판매하려고 가지고 있던 재고자산을 타 용도로 사용한다거나 또는 기부를 한다거나 이러한 형식으로 타 계정으로 대체하는 거래가 있다든지 또는 연결되어 있는 관계 코드가 있는 계정 과목의 경우에는 그 저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때는 반드시 저교를 반영하셔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저교를 다 비워두시기보다는 해당하는 계정 과목의 저교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파악해서 직접 적으시거나 선택하는 버릇을 들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교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경우에는 제가 강의 도중에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대체 점표의 작성 부분만 보실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 가지 입출금 대체 점표를 활용해서 다양한 계정 과목의 처리를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